자, 4월 10일 총선 특집 주식명가 2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예술입니다. 현재 시각 저녁 9시입니다. 이제는 슬슬 내일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지금 TV 앞을 보고 계실 텐데요. 과연 이 총선 이후에 내일 시장은 어떻게 펼쳐질지 오늘 이 특집 방송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역시 MTNW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종목 궁금증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은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되는 종목들, 내가 가진 종목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곳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화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걸어주셔도 되고요. 전화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문자 013-336-82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닿는 한 한 분 한 분 종목 상담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총선 특집 주식명가 2부 바로 시작해보시죠. 네, 총선 특집 주식명가 2부, 이번에도 MTNW 최고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이 옆에 계시네요.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 그리고 나연우 어드바이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두 위원과 함께 1시간 알차게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한창인 시간인데요. 총선 이후 이제 증시가 어떻게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이제 MTNW 위원들은 과연 이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시장 전망과 함께 유망업종은 어떤 종목을 좀 살펴봐야 할지 먼저 달달한 우리 이달의 위원님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최근 시장 굉장히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힘든 시장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은데요. 요즘 여러분들 그 미드 삼체라는 미드 보셨나요? 굳이 그 삼체라는 그 미드를 보지 않더라도 주식 시장이 정말 요즘은 혼돈의 카오스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이후에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 금 가격인데 요즘은 또 금리와 또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금 가격이 금리와 커플링 현상이 나타난 거는 한 18개월 정도나 지날 정도로 상당히 기간이 되었죠.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구리나 또 은과 같은 이런 원자재 가격 또한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초만 해도 150bp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이러한 시장은 물가 지표가 반등하면서 올해 3회 금리 인하로 후퇴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계속되는 강한 경제 지표로 인해서 패드워치에서는 이제 올해 2회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일부에서는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러한 와중에 시장은 악재보다는 호재 쪽에 오히려 무게를 두면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현재 상황을 투자자들이 이제 엔드게임, 즉 종말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또 JP모건의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밝히는 가운데서도 향후에 미국 금리가 8%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가 아닌 이코노미스트들의 경고는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계속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그들의 경고의 목소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듣기 좋아하시고 또 그러한 긍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좋아하시죠. 이런 이코노미스트의 경고를 우리가 인디언 기후제다라고 치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디언 기후제와 일기예보의 차이는 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사실 누가 옆에서 뭐 인디언 기후제를 지내건 일기예보를 하던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지금 대비해야 될 건 만약에 제가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소나기가 올 거라는 일기예보가 나온다라면 여러분들 외출할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가방 안에 우산 하나는 챙겨 가지고 나가죠. 지금 주식시장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산은 좀 챙겨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대응,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테마 또 제가 섹터 보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저는 원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달이었죠. 국제원자력기구하고 또 벨기에 정부가 2024년 이러한 그 원자력 에너지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글로벌 주요국들을 포함한 38개국이 원전 확대에 대해서 선언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그 1위 업체인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 3월 초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으로 가동되는 데이터 센터를 8,700억 원에 인수를 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송전설 건설 비용과 또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데이터 센터에 SIMR을 결합한 이러한 에너지 자립형 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그리고 또 현재 AI 산업의 발전과 이러한 수요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력 수요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간헐적인 발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이러한 발전이 가능한 이것이 바로 원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글로벌 니즈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올 하반기 그 체코양 원전 수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제외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뭐 기술이나 가격면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수원의 수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도 6월에 SMR 건설을 시작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11차 전기본이 총선 이후에 발표 예정으로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지난 2월이었죠. 정부가 그 친원전 정책에 대한 이러한 그 산업 육성 지원으로 SMR 개발을 위해서 원자력 연구 개발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핵심 사업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그러한 원전 관련주들 AI 혁명과 함께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고 이제 서서히 주목받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뭐 이벤트 전기본 발표라든가 체코, 뭐 불가리아 수주라든가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굵직굵직한 재료들이 임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 관련주들 이제 관심 있게 좀 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총선 이후 국내 증시의 전망과 함께 유망 섹터로는 원전 섹터를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AI발 이제 전력 수요가 확대가 됐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원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친원전 정책과 함께 총선 이후 이 원전 섹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나연우 위원님, 이제 총선 이후 잠시 후에 CPI 발표도 앞두고 있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시장의 변동성을 이뤄낼 많은 것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데 총선 이후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고 우리는 어떤 섹터에 좀 집중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먼저 최근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6운봉, 그러니까 6거래일 연속 이런 좀 패닉장을 연출하면서 지수가 거의 한 7% 가까이 이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목 한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시장의 흐름은 결국엔 이격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종목 장세라고 하면 지수와 별개로 이런 섹터별로 반도체에선 뭐 유리기판이면 유리기판,
뉴로모픽이면 뉴로모픽 이렇게 순환되는 섹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느끼시는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는 낙폭 상황인 게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은 마음적으로 이렇게 흔들리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저는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수가 7% 가까이 빠졌습니다. 결국 이격 조정을 잘 거친 후에 이런 조정을 잘 거쳐줘야 오히려 상승이 나올 때 상승의 룸은 크고 부담은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미국 시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도 섹터들이 살아있어요. 산업에서 미국에서는 뭐죠? 바로 반도체죠. 반도체 섹터도 우리 우상향하는 그리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반도체 섹터가 주도 섹터로 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바이오 섹터도 충분히 움직여주는, 돌려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위치를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볼 건데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 시장 한번 보시면 이 차트인데요. 자, 나스닥 차트 보시면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추세를 봤을 때 우상향하는 이런 강한 모습을 봤을 때 역시 우리 시장도 좀 걱정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관점에서 보셨으면 하고요. 이 나스닥을 주도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똑같죠.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요. 결국엔 이런 이격 조정의 성격으로 말씀드렸어요. 상승을 시켜주는, 이 과열권을 시켜주는 이격 조정 성격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서서히 과매도권에 잘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이제 많이 빠져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많이 심적으로 힘드실 텐데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이 과열권을 시켜주는 이격 조정이 지수 7% 가까운 낙폭이 나와주면서 큰 지금 과매도권에 진입해서 오히려 기회를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총선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금은 변동성이 있겠지만 서서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은 임박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도 섹터는 저는 변함이 없어요. 항상 강조드리는 반도체, AI 이렇게 강조드리는데 이 산업과 더 같이 팔로우업해서 갈 수 있는 게 바로 로봇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관심 섹터로 로봇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자, 로봇 섹터는요. AI가 반도체하고 요즘 AI가 굉장히 핫하죠? AI가 발전하고 반도체가 발전하면 추가적으로 로봇 산업까지 같이 수혜를 받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보셔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지금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로봇 산업 돈 투자 더불어서 이런 규제 완화라든지 로봇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이 규제가 완화된다든지 이런 법적 규제까지 풀어주고 있고요. 그 기업들의 지금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 그 로봇 옵티머스를 발표했죠. 그러니까 옵티머스를 개발을 해서 테슬라 공장들에 투입을 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앞으로 패러다임을 봤을 때 이런 공장, 산업 현장에 로봇들이 대다수가 많이 투입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에서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해서 산업용 로봇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을 보시게 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그다음에 LG전자, 로봇 시장에서 지금 선점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죠. 최근에는 한화까지 김승현 회장님이 하나 로보틱스에 방문하면서 하나 로봇에 대한 투자를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가 차원, 기업 차원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로봇 섹터는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그리고 우리 생활 전반에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반도체, AI 섹터, 시장 낙폭에 따라 과매도권에 진입한 낙폭 메리트를 보유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로봇 섹터도 지금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가격 낙폭 메리트를 충족한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로봇 섹터는 관심 있게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네요. 네, 코스닥의 낙폭이 좀 컸던 한 주였지만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AI 반도체 후광으로 받을 수 있는 로봇 섹터를 좀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로봇 섹터의 낙폭이 좀 과대가 된 만큼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섹터로 꼽아주셨네요. 네, 이렇게 오늘 총선 이후 우리가 내일 시장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서 집중할 업종과 테마를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정말 많은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하나하나 속 시원히 들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러분은 주식명가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면 정리 후에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고민되는 종목 하나하나 다뤄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종목 상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고민되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카카오 주식이고요. 아, 네. 네. 금액은 44,000원에 이제 샀고, 그 다음에 비중은 20%. 아, 네. 카카오 매수가는 44,000원, 그리고 비중은 20%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수익권이기는 한데 이 카카오의 주가가 5만 원대에서 좀 내려오고 있어서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카카오는 뭐 중장기로 가져가기 위해서 매수하신 건가요? 매수를 하신 걸까요? 그렇긴 한데요. 조금 네. 수익이 나는 걸 보고 이제 매도를 할 생각이었는데 타이밍을 좀 놓쳐서 그랬더니 자꾸 오르고 내리고 하더니 어쨌든 5만 원 밑으로 내려가길래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익을 줬는데, 지난해 뭐 연말쯤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 한 11월 달쯤 네네. 그때 그렇죠. 매수했어요. 네, 그때 매수를 해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 한 차례 수익을 주는 구간이 나왔었는데 그때 매도를 못해서 수익을 반납하는 조금은 반납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실적이 좀 1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좀 주가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2분기부터는 실적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점진적인 이러한 성장성에 대해서 또 좋은 긍정적인 이러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중장기로 이렇게 들고 가는 그런 포지션으로 가지고 가고 계신데요. 카카오 먼저 차트를 보시면서 좀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종목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은 수익 줄 때 좀 챙겨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 다시 또 저점을 잡아주는 흐름이 나오면 다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61,900원 이 자리에서 수익을 2번이나 챙길 수 있는 구간이 나왔어요. 이 장기 이평을 돌파하지 못한 흐름이 한 차례 나왔고요. 다음 때 두 번째 또 나와줬죠. 그렇다라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쌍봉을 찍었다라고 하죠. 그렇다라면 두 번째 봉에선 어느 정도 매도 구간이 나와줬다라는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요. 일단 수익권이기도 하지만 주봉을 보시면 그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오던 카카오가 지금 저점은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청자님께서 매수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대로 좀 홀딩을 하시면서 수익 챙겨보실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항권을 보신다라면 이 6만 원권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6만 원권을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거기에서 일부라도 절반이라도 수익 챙기시고 또 그러한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 또 매수가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조금 더 보유해 보시라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굴도 고우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카카오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고민을 하셨지만요. 카카오에 대한 실적과 함께 긍정적 모멘텀이 더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포인트는 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걱정을 조금이라도 좀 덜고 추가 상승이 나올 때 수익까지 꼭 연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민되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GNC 에너지. 네, GNC 에너지요. 매수가와 비중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매수가는 8,000원이고 네. 비중은 10%. 네, GNC 에너지 매수가는 8,000원, 비중은 10%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연우 위원님, 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올지 아니면 좀 지금 내려와서 다른 좀 전략을 짜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먼저 GNC 에너지는 기업 내용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요즘 그 AI가 발전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폭증을 하고 있잖아요. 이에 따른 전력 설비 아니면 전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 기업은 그 비상용 발전기 이런 비상용 발전기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최근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력 설비 이런 전기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온 게 동일하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아마 그런 모멘텀으로 해서 좋게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매수가하고 비중을 보시니까 비중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자리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오른 이런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오른 좀 불안함이 있긴 한데 여기서 제가 한번 제시드리는 방법은 비중이 많지 않으시니까 우리 여기서 이 윗꼬리를 일간 차트에서 이 윗꼬리를 커버하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윗꼬리를 전체를 다 커버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 저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밴드 상단 그리고 이 윗꼬리를 중간 정도, 절반 정도 커버하는 자리, 그러니까 그 가격대가 한 8,400원, 5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 구간까지 한번 먼저 노려보시고 만약에 이 매수가 정도가 8,000원이시라 하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오른 부담감이 있어요. 이 주봉상에서도 이번 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지금 이번 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5개 다음에 이런 음선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한 8,400원까지 노려보시되 그 목표가를 터치를 못한다면 8,000원 정도 매수가 전후에서 일단 비중이 많지 않으시니까 정리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오른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차 8,400원 선까지 오르는 걸 좀 보고 이 목표가를 도달하지 못한다면 현재 8,000원 선에서 좀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위원님과 좀 함께 얘기를 나눠보죠. 문자 상담 첫 번째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통신 장비 업체죠. 매수가는 6,100원, 그리고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네요. 주가가 최근 어떤 지지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솔리드 우리 가수도 있었죠? 가수요? 네. 노래 한 곡. 네. 그러니까요. 그 솔리드 그 가수의 노래처럼 달콤하게 상승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주가는 뭐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주죠. 삼성전자가 올해 초에 6G 사업을 가속화하겠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뭐 6G 관련주들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줬지만 사실 최근에 이러한 6G 관련주들 시장에서 크게 테마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강한 테마를 5G 테마를 형성했던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그냥 단발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또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테마군에서는 살짝 소외되었다라고 현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5G 관련주인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6,100원이면 최근에 매수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뭐 오래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6,100원 매수가면은 뭐 크게 손실권이 아닌 상태고 동종목 같은 경우 비중도 10%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비중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신다라면 지금 장기 이평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장기 이평을 이탈하지 않고 또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손절가 대응을 하신다라면 이 5,700원 지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한다라면 지금
단기 고점 매물대를 보신다라면 이 6,500원 자리를 매물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자리를 돌파한다라면 7,000원 그 이상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강한 수급이 동반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동종목은 테마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이러한 수급이 동반되지 않는다라면 강한 상승 탄력은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수급으로는 이 6,500원 선이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의 장기 입형 지지라인 5,700원 이탈 시에는 어느 정도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다시 저점을 잡아줄 때 보셔도 좋고요. 사실 이러한 그 통신 장비 관련주들보다는 최근에는 뭐 반도체나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전주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온 대장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 혹은 이런 섹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솔리드 좀 살펴봤습니다. 테마에서는 약간 소외가 된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6,5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7,000원 선까지 강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지만 현재는 이제 수급이 좀 저항선이 크기 때문에 5,700원을 이탈할 시에는 매도 관점으로 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문자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KC텍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장비 업체고요. 매수가는 45,500원, 그리고 비중은 40%입니다. 비중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예. 나연우 위원님, 어떻게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먼저 KC텍은 우리 KC에서 인적 분할한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이젠 CMP, 연마 장비 그 CMP와 습식 세정 장비 이런 장비 기업에서 최근에는 슬러리를 이런 생산하는 소재 기업까지 탈바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왜 저는 반도체 섹터를 긍정적으로 보냐면요. 최근에 주가 낙폭 메리트를 보유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부분 이런 반도체 섹터들 낙폭 과매도권에 진입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저는 지금은 내렸다고 해서 겁낼 게 아니라 좀 기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기업은 HBM, 최근에 반도체에서 저는 주목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HBM과 뉴로모픽인데요. HBM을 좀 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이 반도체 공정이 나노화, 그러니까 초미세화가 되면서 이런 KC텍이 하는 이런 장비나 소재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 그리고 KC 모회사를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는 회사고요. 자, 그럼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똑같습니다. 이 과열권에서 과매도권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단기 낙폭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낙폭 구간에서 음봉 3개를 주면서 이 바닥을 좀 어느 정도 형성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이 큰 장대 양봉의 부담도 어느 정도 다 해소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가가 45,000원 정도면 그렇게 부담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41,000원 정도를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 더 좀 길게 보신다면 저는 한 44,000원, 44,500원까지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매도인 만큼 지금 구간에서 좀 매도하시기보다는 좀 더 갖고 가시면서 41,000원, 44,000원 이렇게 한번 1, 2차로 보시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네, KC텍에 대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매도보다는 41,000원과 2,000원 선까지를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네, 여러분이 고민되는 종목들 상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쯤에서 이제 두 위원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유망주부터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총선 이후에 이제 한 번 더 쉬어가는 시장 때문에 걱정 많으실 텐데요. 오늘 두 위원과 함께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종목에 지금 집중을 해야 할지 먼저 우리 이달의 위원님, 저희는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테마에서 원전을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원전 관련주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대장주 우진엔텍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제가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동사는 원전에 대한 시운전이라든가 경상 정비라든가 해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모든 사이클을 담당하는 이러한 종합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 5개 원전의 경상 정비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21%나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최근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요즘 테마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테마가 한꺼번에 움직인다기보다는 테마 내에서 개별 종목들이 시세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원전 관련주가 테마를 형성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던 이런 흐름과는 달리 최근에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 원전 대장주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정부의 친원정 정책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고 또 수급이 잘 들어온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동종목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추세를 우상향으로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수급이 들어온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굉장히 견조한 상승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시세를 주고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전일 음봉을 나타냈지만 견조한 조정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음봉이 나올 때 매수를 하시고 양봉으로 또 돌파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고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자면은 최근에 고점을 넘어선 전고점 38,000원 부근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하단에 21,000원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망 섹터로도 원전 섹터를 꼽아주신 만큼 오늘의 유망주도 원전주에서 나왔습니다. 우진엔텍이었고요. 반도체를 제외하고 현재 시장이 테마 내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개별 종목 중에서도 잘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또 선별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21,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연우 위원님의 유망주도 좀 들어봐야 할 텐데요. 아까 로봇 섹터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의 유망주도 로봇주일까요? 예, 로봇 섹터에서 낙폭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는 KNL 시스템 준비했습니다. 예, KNL 시스템은 시험 장비, 유압 로봇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국내 최초로 유압 핵심 부품 4개를 국산화에 성공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 한번 납품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아틀라스라는 로봇의 팔다리 이런 관절에 이 기업의 핵심 부품이 들어가고 있고요. 고객사로 포스코, 현대차, 그 두산중공업, 한국수자력 원자력 등 이런 굵직굵직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왜 제가 유압 로봇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로봇 산업의 한번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다수의 로봇 상장주들 대부분이 다 전동 로봇인데요. 이 기업이 유일한 상장사입니다. 유압 로봇 상장사. 유압 로봇을 좀 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앞으로 산업에 유압 로봇이 많이 들어가요. 그 이유는 전동 로봇보다 힘이 적게는 10배에서 20배까지 힘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곳, 폭발 위험이 있다든지 건강에 해를 끼친다든지 그런 위험한 곳들에 유압 로봇이 앞으로 산업 전반에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력도 받쳐주는 이 KNL 시스템이 독보적인 수혜를 갖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기술적 자리를 통해서 제가 왜 준비를 했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시황전력에서 보여드렸듯이 저는 그 낙폭 메리트를 충족한 그런 종목들 분할 매수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기업이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 낙폭 메리트를 충족하고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이런 낙폭 상황을 불러오면서 지금 과매도권을 이렇게 불러오고 있죠. 하락 구간에서 이런 캔들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하락을 일단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기업의 좀 요즘 흐름 수급면에서 보신다 하더라도 최근에 보유 1개월짜리 그 의무보유 가격이 풀렸는데 그 물량을 거의 다 해소하고 어느 정도 이런 캔들, 하락방을 지지해주는 그런 캔들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단기 낙폭 메리트를 충족한 이 자리에서 오히려 하락보다는 상승의 힘을 비축하고 있는 그런 자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23,0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17,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나연우 위원의 오늘 유망주는 KNR 시스템이었습니다. 역시나 이 유망 섹터로 로봇을 뽑아주신 만큼 로봇주에서 선택이 됐네요.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7,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위원의 관심주 모두 공개가 됐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명가 2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속보가 나왔습니다. 3월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전년 대비 3.5% 상승을 보였습니다. 예상치를 0.1%포인트 상회한 수치이기도 한데요. 지금 속보를 보면 미국 나스닥, 뉴욕 증시에선 나스닥 선물이 좀 하락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제 국내 시장은 어떻게 좀 반응을 할지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달의 위원님,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좀 상회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월간, 연간 헤드라인 근원까지 전부 컨센을 상회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 급등하는 모습이고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여를 한 것은 에너지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나오는 거는 일단 프로그램 세팅 값에 따라서 이동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해석이 붙으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CPI가 1월, 2월이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은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 3월 CPI까지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정말 우리 파월 연준 의장이 피노키오가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일단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증시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을 지켜보고 또 내일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지수는 하락하고 있다. 우리가 컨센보다 CPI가 높게 나왔다라는 사실 시장에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체크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월 CPI 지수가 예상치를 좀 웃돌면서 우리 증시 역시도 좀 분위기가 혼란스러울 것이 예상이 되지만 오늘 이제 간밤에 있을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좀 체크해보고 우리 국내 시장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연우 위원과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 나연우 위원님, 네.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 네. 국내 시장 분위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예, 저는 CPI 저런 거는 일시적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사실 저런 CPI 같은 거는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여러 번 나올수록 이렇게 파동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너무 이런 거에 연연하시기보다는 좀 기술적인 자리들, 우리 시장 아까 말씀드렸던 시황 전략대로 그런 자리들을 한번 보셨으면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계속 못 갑니다. 만약에 그걸 하려고 이런 재정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거겠죠. 금리가 계속 오르면 그걸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좀 재정 정책들이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 거기 때문에 너무 저런 거는 일시적일 거라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증시도 조금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막 내일 장 그렇게 막 바로바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너무 CPI에 대해서는 겁먹지 마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CPI 지수 발표로 걱정 많은 시청자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요. 오히려 걱정하지 말자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걱정 다시 한번 좀 이 시간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혹시 감사합니다. 오늘 고민되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메디톡스고요. 24만 원에 네. 50%예요.
메디톡스 24만 원 네네. 매수가고요. 비중은 50%라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매수가가 좀 많이 높은 편이네요. 네네. 비중도 좀 높은 편이고요.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 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요. 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목소리가 네네. 너무 예쁘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일단은 지금 메디톡스를 어떻게 또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한 6, 7개월 전에 누가 추천을 해서 했는데요. 그게 30만 원까지 갔는데 못 팔아갖고요. 지금 현재 24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네네. 그쵸, 30만 원까지 수익을 줬는데, 네네, 그때는 못 팔고 그냥 더 갈 건가 싶어 초보가 돼갖고. 더 갈 거다 생각하고 매도를 안 하신 거군요. 네네. 네. 너무 후회가 돼요. 그렇죠. 이게 뭐 우리가 인생도 타이밍이지만 주식도 또 매도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네. 제가 초보가 돼갖고. 네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너무 손해가 가는데 손질을 해야 될지 저는 기다릴 수는 있어요. 네. 많이 그래서 힘드시겠습니다. 그쵸? 네, 기다릴까. 그럼 좀 손해 가더라도 팔까 어쩔까. 네. 많이 제가 뭐 힘드시... 다른 주식을 잘 알고 또 다른 주식을 사서 이익을 남기면 되는데 어떤 주식이 좋은 줄 제가 모르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네. 많이 힘드신 시간들 보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가 뭐 제약 이런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수익은 줄 때 좀 챙겨가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수익을 네네. 반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수익은 줄 때 수익은 언제나 옳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수익을 뭐 처음부터 수익이 없었던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수익이 났다가 손실로 네. 빠져드는 구간에는 더 많이 속상하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또 네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린이에요, 초보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해가지고 또 사실 속상하긴 하지만 또 수익을 딱히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 수 없는 때가 주식 초보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초보를 좀 탈피하는 또 공부를 또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주식 공부 조금만 하셔도 손실 내지 않는 방법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려고 노력은 해요. 네네, 응원합니다. 꼭 노력하셔가지고 주식 초보 탈출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MTN 네. 많이 시청하시면 또 주식 초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정보도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네네. 머니투데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일단 네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툴리눔 톡신 뭐 요 부분에 있어서 뭐 휴젤하고 사실 균주 문제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서 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 상승 탄력도 굉장히 좋지만 또 하락 시에 또 하락 탄력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뭐 큰 이슈, 시장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큰 이슈가 아니다라면 수익은 줄 때 챙겨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구간이 지난해 한 8월 정도의 구간으로 추측이 그 정도 되는데요. 되는 것 같아요. 이때 신고가 영역에 들어갈 때 수익을 못 챙겼다라고 하시는데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손실이 큽니다. 거의 뭐 반토막 정도 난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손실이 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정리를 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좀 길게 보고 좀 챙겨가실 수 있는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중이 50%라서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지금 계속 추세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13만 원을 지지를 해준다라면 일단 그대로 좀 네. 홀딩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고요. 13만 네. 원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면 그래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중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내면서 지금 시장의 주도주 섹터들 반도체 굉장히 좋은 섹터들 많잖아요. 유리기판이라든가 뭐 등등 반도체 섹터 좋은 섹터 많은데요. 그 주도주 안에서 매매를 하시면서 손실을 네. 좀 만회하는 그러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상승 시에는 지금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여기입니다. 18만 원 부근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으로 부딪힐 수가 있고요. 지금 네. 흘러내리는 하락하는 구간이 끊임없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3만 원 지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승 시에는 지금 이 17만 원, 18만 원 구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하는지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이 기회가 되면 이 뭐 18만 원 구간이나 13만 원 구간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디톡스 매수가와 비중이 좀 높은 편이라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 전략과 함께 조금 힘든 시간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우 위원님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 종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수가는 27,600원이고요. 네. 비중이 좀 많이 큰 편입니다. 90%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걱정이 더 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예, 먼저 시청자님 레이크 머티리얼즈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이슈가 뭐냐면 이 자회사 레이크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그 전고체 만드는데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황화리튬을 생산한다고 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으로 많이 올랐죠. 근데 저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삼성 SDI에서 전고체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최근에 삼성 SDI, 뭐 한농화성, 이런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이 많은 시세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런 전고체 배터리주들도 보시면 상승 다음 눌림 자리에 와 있어요. 삼성 SDI도 과매도권에 진입하면서 최근에 이런 반도체 유리기판 이런 종목들이 수급을 받으면서 좀 상대적으로 수급을 못 받으면서 낙폭 상황을 이런 보여줬는데요. 저는 이런 전고체 배터리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차세대의 배터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2차 전지 보셨을 때 문제점이 이런 충전 거리라는 주행 거리라든지 이런 충전 속도, 이런 안정성 그런 문제인데 이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기존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투자자분 지금 비중을 보시니까 90%면 너무 많아요. 우리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보통 10에서 20% 정도로 구성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매수가가 27,600원이라면 지금 삼성 SDI를 비롯해서 다른 섹터들, 다른 관련 종목들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반도체 어느 정도 이런 낙폭주들은 좀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시기보다는 제가 한번 자리를 말씀드려보면 한 28,000원까지 열려 있거든요. 28,000원까지 좀 보시되 반등이 이렇게 나와줄 때 28,000원 선이면 매수가 정도시잖아요. 우선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놓으세요. 그래서 비중을 한 10에서 20% 정도는 남기시고 그 잔량 같은 경우는 이 정고점을 터치하는 한 33,000원까지 더 보시면서 추세를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한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지금 매도보다는요, 28,000원까지 좀 보고 반등이 나올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후에 두 분이 또 준비한 시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이달의 위원님, 무료 방송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정말 혼돈의 카오스와 같은 시장, 개인들이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또 탁월한 선택을 하신 날이죠.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서도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어떠한 테마, 또 어떠한 종목을 또 이번 주에 그리고 앞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잠시 후 10시부터 진행되는 공개방송 많이 놀러 오셔서 특급 정보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료 방송 잠시 후 10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연우 위원님, 예. 또 CPI 지수 발표 이후에 또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무료 방송에서 그런 내용도 준비를 해주시죠? 예, 시장이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오히려
역으로 내린 만큼 기회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제가 무료 방송 통해서 선점을 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제가 2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무료 방송 많은 참여해 주셔서 많은 수익 한번 잡아가 보셨으면 합니다. 네, 잠시 후 무료 방송 10시에 진행이 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달의 위원 그리고 나연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